자, 지난 시간까지 배운 상대 연령과 절대 연령을 지질 단면도 안에서 적용해보는 연습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주어지는 예제는 총 5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집어넣고 해석하시어 이 단원에서 가장 빈출되는 그리고 가장 어렵다고 생각되는 내용인 이 파트에서 고득점을 하고 성취를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입니다. 상대 연령, 그러니까 지층의 순서를 연습하는 것인데요. 여기에서는 건층이라 할 수 있는 응유암층 또는 석탄층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화석에 의한 대비를 해야 됩니다. 화석은 아래에서부터 암모나이트, 공룡발자국, 화폐석, 삼엽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암모나이트는 중생대, 바다에서 묻힌 화석, 공룡발자국은 중생대, 육상에서 또는 호수에서 묻힌 화석, 화폐석은 신생대의 화석, 그리고 삼엽충은 고생대의 화석입니다. 각 표준 화석들의 시기를 알고 있어야지만이 상대 연령 해석하는데 굉장히 편할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기준이 되는 층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같은 화석이 있는 층이 바로 기준이 되겠죠? 자, 여기에서 보면 가나다에서 삼엽충, 그리고 여기에서 암모나이트. 자, 암모나이트는 나 지층에서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다에서만 공룡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지금 화폐석, 화석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삼엽충부터 고생대, 그리고 암모나이트는 중생대, 공룡도 중생대, 그리고 지금 화폐석은 신생대입니다. 그랬을 때 가운데 있는 나 지층에서는 암모나이트 화석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시기 동안 나 지역에서는 퇴적이 일어나지 않았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자, 여기에 만약 이 지층이 공룡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공룡 화석 또한 가와 나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아마 여기까지는 들어가지 않고 나에서 중생대 퇴적층이 없었다 라고 해석하면 어느 정도 정확한 해석이 될 것입니다. 자, 육지에서 퇴적된 지층이 있는 층, 바로 공룡 발자국이 있는 그 퇴적층을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다의 지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층에 역전이 없었을 때 A층에 올 수 있는 화석은 무엇일까? 라고 물었습니다. 지층의 역전이라는 것은 여기에선 굳이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왜냐하면 아래에서부터 위로 갈수록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가 되는 그 표준 화석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러면 A는 최소한 신생대의 화석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화폐석, 고래, 매머드 등의 화석이 올 수 있겠습니다. 자, 1번 그림 정리해 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지층의 상대적 순서를 비교하려면 건층과 표준 화석을 찾아야 합니다. 그림에서는 삼엽충 화석이 공통으로 있으므로 이 지층의 생성 시기는 같습니다. 가와 다 지층에서는 삼엽충과 화폐석 지층 사이 암모나이트 화석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 지층은 암모나이트 화석층의 퇴적이 중단된 시기가 있었다 라고 해석하며 이처럼 두 지층 간 시간 간격이 큰 관계를 바로 부정합이라고 합니다. 다에서 공룡 발자국 환경이 있는 것으로 보아 퇴적 당시 육지 환경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지층 누중의 법칙에 의해 A층은 화폐석보다 같거나 최신의 화석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그림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여러 층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단면이 있을 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단층의 유형은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을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지층은 맨 처음에 쌓이고 난 후 습곡 작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층이 휘어져 있죠. 습곡은 횡압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지질 구조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층은 횡압력을 받았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단층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데요. 단층이 나오면 단층면의 수직한 직선을 이렇게 긋고 오른 위쪽에 있는 곳이 상반, 아래쪽에 있는 곳이 하반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그림에서는 오른쪽에 있는 층이 상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층에는 기저여감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여기에 쌓여 있는 것들이 바로 기저여감이죠. 이것은
과거에 만들어졌던 지층의 암석 조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타났다라는 것은 아래와 위쪽 지층 사이의 관계가 부정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림에서는 부정합이 한 번 있었기 때문에 이 지층은 최소 융기 횟수는 2번입니다. 화성암에 관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층과 함께 이렇게 둘로 나누어져 있죠? 그러므로 이 관입 사건은 단층 이전에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를 근거로 지층이 만들어졌을 때부터 사건들을 하나하나 차례로 보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지층이 쌓였겠죠? 그러다가 횡압력을 받아서 이 지층에 습곡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는 화성암에 관입이 일어났었죠. 화성암에 관입이 일어나고 난 후 부정합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난 후 마지막에는 단층이 생겼는데 그림에서는 상반이 내려간 것으로 보아 정단층, 장력에 의해 만들어진 단층이 생겼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도 정리하겠습니다. 지층의 단면을 통해 지질학적 사건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퇴적층은 먼저 수평하게 연속적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양쪽에서 습곡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바로 미는 힘을 받아야겠죠? 횡압력이라고 합니다. 이후 마그마가 습곡층을 뚫고 관입하였고 이 지층은 해수면 위로 융기합니다. 올라왔다는 얘기죠. 지표에 노출되었으므로 침식작용을 받고 침강하여 새로운 퇴적층이 쌓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퇴적층 아래 깔려있는 기저여감을 보고 부정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부정합 과정에 습곡이 끼어 있으므로 부정합의 유형은 경사부정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경사부정합이라기보다는 난정합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맞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양쪽에서 당기는 힘을 받아 바로 역단층이 형성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 가겠습니다. 이번엔 암상에 의한 대비입니다. 자, 아주 다행스럽게도 응유암층이 있죠? 바로 얘를 건층으로 삼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어보게 되면 자, 여기 요렇게 같은 시대의 지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 다음 지층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3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B에서 C에서. 자, 그런데 C하고 D를 봤더니 뒤에는 3층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퇴적이 중단된 시기가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위에 보니까 사질셰일층이 있네요. 자, 그리고 B는 가장 위에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없고, 자, 그 다음에 C와 D는 존재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감층이 있고 그 다음에 셰일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때요? B에서 여감층이 있고 C와 D에서 여감층이 있는데 이 것들의 시기는 다르겠죠? 바로 응유암 이전과 응유암 이후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층으로 가장 적합한 층, 아까 말했던 응유암층입니다. 그리고 가장 오래된 지층이 있는 층은 응유암층이 제일 위에 있는 여기에 있는 가장 바닥에 있는 여감층이 되겠죠? 얘가 가장 오래되었습니다. 퇴적 중단이 있는 층은 아까 있었죠? 요 C, D 사이에 사암층이 없었네요. 자, B, C, D 여감층의 생성 시기를 비교하게 되면 B가 C, D보다 나이가 많은 여감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처럼 서로 다른 지역에서 암상에 의한 대비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지역에서 화산 활동이 한 번 있었다고 하면 건층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응유암층입니다. 그리고 B와 C의 여감층은 건층과의 위치 관계로 볼 때 생성 시기가 다릅니다. 또한 퇴적 중단이 나타나는 지층은 D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절대 연령과 관련된 문항입니다. 자, 먼저 A부터 2층의 순서를 보겠습니다. 자, 그림을 봤더니 A부터 2층은 가장 먼저 C가 쌓이고 그 다음에 D가 쌓이고 그 다음에 A가 관입을 했습니다. 자, A가 관입을 하고 나서 단층이 생겼죠? 그 다음에 부정합이 생겼고 그리고 E가 쌓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B가 관입을 한 그런 그림이 되겠네요. 이 지역의 단층을 보겠습니다. 자, C와 D 사이 이렇게 살짝 있죠? 자, 여기를 봤을 때 이 단층은 상반이 왼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이 올라가 있죠? 그래서 역단층입니다.
최소 용기 횟수는 부정한 면에 플러스 2를 해준다 라고 했었죠. 그림에서 부정한 면이 하나이기 때문에 최소 용기 횟수는 2회가 되겠습니다. 자, 옆에 보니까 반감기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요. 반감기 그래프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자, 긴장하지 마시고 P와 Q의 반감기가 몇 억년인지, 그리고 거기에 들어있는 원소 비율이 몇 대 몇인지를 보고 각각을 판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P 같은 경우는 50%가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1억년입니다. 그러므로 반감기가 1억년이라고 할 수 있죠. 자, Q는 0.5억년이 반감기인입니다. 자, 그럼 여기 위에서 화성암 A에 P가 처음량의 8분의 1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화성암 A의 나이는 3억년이 되겠죠? 반감기를 3번 거쳤습니다. 자, 화성암 B를 보겠습니다. 방사성 동위원소 Q가 처음량의 4분의 1입니다. 그러면 반감기를 2번 거쳤죠? 자, Q의 반감기가 0.5억년이기 때문에 B의 나이는 1억년입니다. 그러면 A는 3억년, B는 1억년이라는 나이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지층 2의 연령 범위를 구해볼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른 지층들도 대략적인 범위를 구해볼 수가 있겠죠. A의 나이가 3억년, 그리고 B의 나이가 1억년이었습니다. 그럼 C와 D의 나이는 3억년보다 많다라고 해석을 하겠죠. 그리고 지층 2는 1억년에서 3억년 사이 나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맞죠? 자, 그럼 지층 2에서 화폐석 화석이 산출될 수 있는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화폐석이라는 것은 신생대의 표준화석입니다. 그리고 신생대는 뒤에서도 배우겠지만 지금으로부터 6600만 년 전부터 시작된 시대입니다. 이의 나이가 최소 1억년이기 때문에 신생대보다 이전에 만들어진 지층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화폐석이 산출될 수 없습니다. 단면도를 통해 지층의 생성 순서와 사건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역전이 없었다면 C와 D 지층이 퇴적된 후 화성암 A가 관입합니다. 그리고 단층이 발생하는데 상반이 위에 있으므로 역단층입니다. 이후 부정합 과정을 거치는데 2층 아래에 있는 기저여감의 존재가 이를 증거합니다. 그리고 나서 화성암 B가 관입합니다. 화성암 A에 포함된 방사성 원소 P가 처음 양의 8분의 1, 화성암 B에 포함된 방사성 원소 Q의 양이 처음 양의 4분의 1이라고 한다면 P의 반감기가 1억년이므로 8분의 1만 있다면 반감기가 3번 지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화성암 A의 나이는 3억년입니다. Q의 반감기는 0.5억년이고 이것이 4분의 1만 있었을 때 반감기가 2번 지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화성암 B의 나이는 1억년입니다. 그러므로 지층 2는 3억년에서 1억년의 연령대를 가지며 0.6억년 6500만 년 전부터 시작되는 신생대, 그리고 그 신생대의 표준화석인 화폐석이 발견될 수 없습니다. 자, 그림에서 암석의 생성 순서를 봐보겠습니다. 자, 화강암이 있고 화강암 주변에 변성 지역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위에는 셰일이 있죠. 자, 그러면 제일 먼저 퇴적된 것은 사암, 그리고 나서 화강암이 관입을 하였습니다. 이 주변이 변성이 이루어졌죠. 자, 그리고 나서 부정합이 존재합니다. 이 말은 융기와 침식작용을 거쳤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셰일층이 퇴적된 그런 지층입니다. 자, 만약 화강암 내에 이렇게 포획암이 있으면 얘는 뭘까요? 사암일까요? 셰일일까요? 바로 먼저 만들어진 나이가 많은 사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화강암 주변에 변성지대가 있었다라고 했었죠? 바로 요 지점들입니다. 그럼 여기는 사암이 변성된 것일까요? 화강암이 변성된 것일까요? 화강암은 처음에 유무남질 마그마 상태로 관입합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식어 만들어진 암석이죠. 그러면 주변에는 원래 있던 암석이 열에 의해서 변성이 이루어지고 화도에 존재하는 암석들은 포획암으로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있는 변성 지역은 사암이 변성된 암석, 다시 말해 규암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셰일과 화강암은 어떤 사이겠어요? 사암이 먼저 만들어진 사이겠죠. 그리고 포획암의 형태로도 나타납니다.
마지막 C1층에서 고사리 화석이 발견되었다. 그러면 C1은 습한 육지 환경에서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또 하나. 자, 만약에 요렇게 잘 나와서 요 지역에 부정합이 있다. 부정합의 유형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얘는 난정합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 아래 결정질 암석, 바로 화성암이 존재하기 때문이지요. 그림에서 화강암 주변 암석이 변성된 것으로 보아 화강암의 나이는 사암보다 어립니다. 그래서 화강암 내 사암 성분의 포획암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C1층은 결정질 암석층과 부정합 관계이므로 화강암층 사이는 난정합 관계이며 C1층에서 고사리 화석이 관찰되었다면 퇴적 당시 육지 환경이었을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연습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는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도 나는 방사성 동기원소 X의 붕괴 곡선입니다. 4분의 1과 16분의 1이 남았다라고 했네요. 그러면 C에는 반감기를 2번 지났을 상태, 그리고 D는 4번 지난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 그림에서 봤을 때 이 X의 반감기는 0.5억 년입니다. 그러므로 화성암 C의 나이는 1억 년, 화성암 D의 나이는 2억 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림에서 순서를 보게 되면 A가 쌓이고 그 다음에 D가 관입한 후에 B가 들어오고 마지막에 C가 관입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골라보겠습니다. 기억, A는 D보다 먼저 생성되었다. 자, 맞는 설명입니다. 자, 니은, B가 퇴적된 시기에는 매머드가 번성하였다. 자, B의 나이를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죠? 바로 화성암들로부터 1억에서 2억 년 사이 나이다 라고 알 수 있습니다. 매머드는 신생대 표준화석입니다. 그래서 6,500만 년 이후 시대부터 나타난 화석이 되겠죠. 그러면 B 지층에서는 B가 매머드의 시기, 신생대보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나타날 수 없습니다. 자, 디귿. 이 지역은 현재까지 2회 융기하였다. 자, 부정한 면의 개수가 하나, 둘입니다. 그러므로 최소 융기 횟수는 3회 이상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그림 가는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을 나는 XY 구간에 해당하는 암석의 생성 시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봤을 때 이쪽에 부정한 면이 있고, 자, 요렇게 C1층과 사암층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XY 단면에 그 연대가 일정한 시기의 층이 있죠. 바로 화강암에 관입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보기 보겠습니다. 기억. 동그라미 기억 시기에 융기와 침식 작용이 있었다. 자, 여기 시기에 부정합이 만들어졌겠죠. 그래서 융기와 침식 작용이 있었을 겁니다. 자, 니은. 사암층은 니은 시기 중에 퇴적되었다. 자, C1층 이후로 정합적 측면에서 암석이 쌓이게 되면은 뭐 요렇게 쌓였겠죠. 그런데 화강암이 들어와서 이렇게 수직한 형태의 직선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쌓였다면 니은 시기 중에 퇴적되었을 것입니다. 자, 디귿. C1층은 건조한 환경에 노출된 적이 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건열이 있죠? 그래서 건조한 환경에 노출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답은 5번입니다. 그림은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도입니다. 관입한 P와 Q에 포함된 X의 양은 8분의 1, 64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P에서는 반감기가 3번, 64분의 1은 6번 지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반감기가 1억 년이라고 했기 때문에 P의 나이는 3억 년, Q의 나이는 6억 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만들어진 순서를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A가 먼저 만들어졌네요. 그러니까 A의 나이는 6억 년 이상입니다. 그리고 나서 Q가 관입하고 부정합이 있고, 단층이 있고 부정합이 있고, 그 다음에 B, C가 쌓였습니다. 뭐 D까지도 쌓였네요. 여기 관입한 흔적을 보니까 그렇네요. 그럼 B, C, D는 나이가 3억 년에서 6억 년 사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3억 년 나이를 가진 P가 관입하고 부정합이 생긴 후에 E가 관입했습니다. E가 쌓였습니다. 그럼 E의 나이는 3억 년보다 나이가 적습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네요. 1번. P는 3억 년 전에 생성되었다.
자, 맞습니다. 2번. 단층 FF'은 장력에 의해 형성되었다. 자, 이것도 관이밤에 대해서 나타나는데요. 똑같이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직한 직선을 그으면 오른쪽에 있는 것이 상반이죠. 자, 그럼 여기 끊어진 면을 봤을 때 이 상반이 내려가야 만들어질까요? 올라가야 만들어질까요? 바로 내려가야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FF'은 장력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자, 3번. 이 지역은 최소 3회의 융기가 있었다. 자, 여기에서 보면 부정한 면이 하나, 부정한 면이 하나, 이렇게 두 개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소 융기 횟수는 3번입니다. 4번. 생성 순서는 A, Q, B, C, D, P, E입니다. 뭐 해보면 아실 겁니다. 자, 5번. A층이 생성된 시기에 최초의 척추동물이 출현하였다 라고 했습니다. 최초의 척추동물이 출현한 시기는 고생대 초기 실루리아기입니다. 자, 그런데 고생대는 지금으로부터 5.5억 년 전부터 시작된 시기죠. 자, A의 나이는 최소한 6억 년 이상입니다. 그러므로 이때 척추동물이 출현하기 이전입니다. 자, 틀린 설명이죠?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자, 그림은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도와 산출되는 화석, 그리고 방사성 원소 X의 붕괴 곡선입니다. 자,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단층 F1은 단층 F2보다 나중에 생성되었다. 자, 그림을 보면 단층 F2가 생기고 화성암층이 관입한 후에 F1 단층이 생겼죠. 그래서 F1 단층이 나중에 만들어진 단층입니다. 니은. 석회암층과 사암층은 모두 육상 환경에서 퇴적되었다. 자, 삼엽충과 암모나이트 화석이 나옵니다. 모두 바다에서 만들어진 화석들이죠. 그러므로 바다 환경에서 퇴적되었습니다. 방사성 원소 X의 양은 처음 양의 8분의 1보다 적다. 라는 것은 이것의 나이가 3억 년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이 화성암은 암모나이트 층도 관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중생대 이후에 들어온 화성암이라고 할 수 있죠. 중생대는 지금으로부터 2억 5천만 년 전부터 시작된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이 화성암의 나이는 2억 5천만 년보단 적을 것입니다. 따라서 방사성 원소 X의 양은 8분의 1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그림가는 퇴적암 A부터 D와 화성암 P가 존재하는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을 나는 동위원소 X의 붕괴 곡선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P에 포함된 X의 양은 처음 양의 25%. 그러면 반감기를 2번 지났습니다. 그래프에서 2억 년이 되겠죠? P의 나이는 2억 년입니다. 자, 보기 보겠습니다. 기억. 이 지역에는 배사 구조가 나타난다. 습곡 축이 있으면 축으로 갈수록 오래된 지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는 배사 구조가 나타납니다. 니은. C와 D는 부정합 관계이다. 그렇죠? 침식이 있었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기저혈감도 있습니다. 디귿. D가 생성된 시기는 2억 년보다 오래되었다. 자, P가 관입한 후에 부정합이 있고 D가 쌓였습니다. 그러므로 생성 시기는 2억 년보다 나이가 적습니다. 답은 3번. 그림가는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도를 나는 방사성 원소 X의 붕괴 곡선입니다. 화성암 A와 B에 포함된 방사성 원소 X의 양은 50%, 25%라고 했네요. 자, 여기서 반감기가 1억 년입니다. 그러면 A는 나이가 1억 년, 그리고 B는 나이가 2억 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 보겠습니다. 기억. 화성암 A는 단층 F보다 나중에 생성되었다. 그래서 관입해서 덮어버리고 있지요. 자, 니은. 화성암 B에 포함된 방사성 원소 X는 3번의 반감기를 거쳤다. 25%면 2번의 반감기입니다. 자, 디귿. 지층 2에서는 화폐석이 산출될 수 있다. 자, 이는 2억 년 그리고 1억 년 사이 지층입니다. 자,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바로 단층 작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C와 D는 2억 년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E는 1억 년과 2억 년 사이 지층입니다. 그리고 나서 A가 관입을 한 형태가 되겠죠. 화폐석은 신생대 표준화석입니다. 그러므로 지층 2에서는 관찰이 되지 않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그림가는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을 나는 방사성 원소 X와 Y의 붕괴 곡선입니다.
화성암 P와 Q 중 하나에는 X가, 다른 하나에는 Y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X와 Y의 처음량은 같았으며 P와 Q에 포함되어 있는 방사성 원소의 양은 각각 처음량의 25%와 50%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그 동위원소 문제 중에 난이도가 가장 센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바로 이렇게 주어지고 뭐가 있는지를 알 수 없는 경우죠. 자, 그랬을 때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P와 Q의 순서를 먼저 파악해야 됩니다. 자, 봤더니 P가 이렇게 Q를 관입하고 있죠? 그러면 P보단 Q의 나이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P에 방사성 원소 X가 있고 Q에 방사성 원소 Y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자, X에 P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Y에 Q가 있는 상태죠. 자, 그림에서 P는 25%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반감기가 2학년이기 때문에 P의 나이는 4학년입니다. Q는 50%가 있습니다. 그러면 Q의 나이는 0.5학년이네요. 자, 그랬을 때 Q가 나이가 오래되었다라는 전제가 깨지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X에 방사성 원소 Q, Y에 P가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Y는 지금 25%가 있죠? 자, 25%가 있다라는 것은 얘의 나이가 1학년입니다. 자, P의 나이가 1학년이에요. 자, Q는 어떻습니까? 50%가 있습니다. 자, Q의 반감기를 봤더니 2학년이 반감기죠? 그래서 Q의 나이는 2학년, P의 나이는 1학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관계가 설명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기억, 이 지역은 3번 이상 융기하였다. 자, 부정한 면이 하나, 2개 있습니다. 그래서 3번 이상 융기하였습니다. 니은, P에 포함되어 있는 방사성 원소는 X이다. 자, P에 포함된 방사성 원소 아까 했듯이 Y지요? 그래서 맞지 않습니다. 앞으로 2학년 후에 X의 양분의 Y의 양은 16분의 1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P는 반감기가 2번 지난 상태입니다. 자, 그러므로 Y의 양은 현재 4분의 1이 있죠? 자, 그리고 현재 보겠습니다. 자, Q에는 반감기가 1번 지났습니다. 그러므로 X의 양은 2분의 1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2학년 후라고 했습니다. 자, 2학년 후는 Y가 반감기가 4번 지납니다. 그리고 X가 반감기가 한 번 더 지나죠? 그러면 X의 양은 2분의 1에서 4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리고 Y의 양은 어떻게 될까요? 자, 2학년 후 반감기가 4번 더 지났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8분의 1, 16분의 1, 32분의 1, 64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 양의 64분의 1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4분의 1분의 64분의 1입니다. 그럼 얘가 분모로, 4가 분자로 가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16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값은 맞습니다. 답은 기억 디귿입니다. 자, 이 문제 난이도가 상당히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림 가는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을, 나는 방사성 원소 X의 반감기 횟수에 따른 X의 양입니다. 화성암 ABC에 포함된 X의 양은 각각 기억, 니은, 디귿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단 X의 반감기는 1학년이라고 설명했네요. 반감기 횟수와 그 순서를 봤을 때 B가 가장 먼저 관입하였고, 그 다음에 C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D가 쌓였고, 마지막에 A가 관입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순서는 B, C, D, A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B는 반감기 횟수가 3번 지났습니다. 그래서 얘의 나이는 3학년, 그리고 C는 2학년, 그리고 A는 1학년의 나이를 가진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변성 영역과 부정합 등을 통해서 대략적인 순서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기억, X의 처음 양분의 X의 현재 양은 A가 B의 3배이다. 자, 만약에 똑같은 양의 광물이 있었다 라고 한다면 A는 반감기가 1번 지났습니다. 그리고 B는 반감기가 3번 지났죠.
처음량을 1이라고 했을 때 A, 그럼 기어 A는 0.5 그리고 디귿에는 0.125 정도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감기를 2번 더 지났죠. 그러면 A가 B의 4배의 양이 더 있습니다. 자, 니은 B에는 C의 암석 조각이 포획암으로 발견된다. 자, 그러려면 C가 나이가 더 많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자, 그래서 니은도 맞지 않습니다. 디귿 D는 중생대에 생성되었다. D의 나이는 1억 년에서 2억 년 사이입니다. 그러므로 중생대에 생성된 지층입니다. 답은 2번